후보님 안녕하세요. 오늘 그 이재명 후보가 아들의 도박 의혹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를 했는데 이게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글쎄 제가 지금 오늘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다니다 보니까 아침에 그 기사를 제가 누가 보내줘서 보기는 했는데 사과문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보지를 못했고 이런 형사법 위반이 명확한 이런 그 증거나 이런 거로 확인이 됐을 때는 이렇게 그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이런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님, 배우자분의 이력성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서는 후보님께서 직접 대국민 사과 의향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란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일이라서 좀 그 진상을 확인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고요. 다만 이것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더라도 지금 제 그 아내도 오래전 얘기들을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경력이라는 게 이제 저거 아니겠습니까? 그 게임 그 산업협회. 그런데 그게 제가 어제 들어가서 얘기 들어본 상황으로는 아마 그 민주당에서는 2004년에 법인화가 됐는데 어떻게 이사를 2002년부터 하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법인화가 되게 훨씬 전인 그 2000년부터도 그게 연합회 형태로 해서 그 사단으로서 법인화되기 전에도 존재해 왔고 또 거기 있는 분들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사라고 하는 것이 이런 비상근 이런 것이 무보수 비상근 이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양하게 그 법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법인에도 등기 이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가 관행이고 또 어느 정도가 허용할 수 없는 건지는 좀 워낙 오래된 일이나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그 반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거는 그 단체로부터 발급받은 것도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처음부터도 그 무슨 어떤 상근하는 민주당에서는 전략기획팀 기획이사였다. 또 오늘 아침 모 신문 사설에서는 기획팀 이사였다 하는데 그런 부서 지정 자체는 아예 없고요. 그 재직 증명서에서 그거는 좀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상근의 명예직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이런 재직 증명서들은 통상 경력의 참고사항으로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내용을 워낙 오래된 일이어서 좀 파악을 해보고 그러나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국민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그 눈높이와 그 수준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제천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사과를 나중에 드린다 지금 드린다가 아니라 국민께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제 처가 어제 사과할 의향이 있냐 하니까 있다라고 아마 기자 질문이 사과를 하냐 하면 사과하는 마음을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대응하는 게 좀 그래서 사과할 의향이 있냐 하니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과라고 하는 것이 또 의향이 있으면 또 한참 있다가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 이런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걸 표현했다고 보고 있고 또 그 내용이 좀 더 정확하게 밝혀지면 저희가 제대로 된 또 사과를 하려고 해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점은 인정한다 하면서 사과를 드려야지 그냥 잘 모르면서 사과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이 공세 중에 저희가 국민에게는 어떠한 비판도 다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또 과도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또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는 부분을 소상히 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좀 마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국민께 어떠한 결론이 있더라도 어쨌든 공세의 빌미라도 준 것 자체가 그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뭐 국민들께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행사할 때 좀 김건희 씨 관련해서 추가 의혹도 몇 개 나왔는데 2001년 한림성심대 강사 임용할 때 미술 공모전에 수상 이력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랑요. 2003년에 전시회 할 때 경력에 허위 내용을 명기했다 이런 내용들 보도들이 떴는데 김건희 씨가 직접 나와서 이런 것 관련해서도 경위까지 다 설명하시고 사과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하여튼 좀 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쪽에 일방적인 주장이 꼭 맞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꼭 일치하지 않는, 어제 보니까 무슨 뭐 학교 그 경력에 대해서는 또 경력 증명서를 다 붙여서 내는데 학교 이름이 잘못 기재됐다고 해서 그걸 허위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의 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다른 질문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사실은 그 전에도 계속돼 왔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은 다 저희가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해 왔던 것들입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대통령 후보의 아내에 대해서 본인은 십수년 전에 사인으로서 자기가 뭐 관행에 따라서 했다 하더라도 현재의 위치는 국민들께서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부인에게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국민께는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후보님께서 검찰 계실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 정지를 불허하셨는데 오늘 안철수 후보가 네. 그 형집행 정지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후보님 생각 궁금합니다. 형집행 정지는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검사장은 그 결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중앙지검장 때는 4분의 그 의사 선생님들과 3명의 검사들이 있었는데, 대개는 그 의사 선생님들의 그 4분의 결론이 중요하고요. 만약 거기서 2대2가 나온다고 한다면 검사들의 판단이 이제 중요한 갈림길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있을 때는 의사 선생님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형집행 정지할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다라고 이제 하셨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정말 안 좋다고 이렇게 본인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으면은 아마 시설의 의사분께서도 좀 잘 기재를 해서 냈을 텐데, 본인께서 수술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도 뭐 별 큰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또 아마 그 형집행 정지 신청은 변호사가 내고,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의사의 면담에서 큰 문제 없다고 또 말씀을 하셔서 형집행 정지위원 4분이 제 기억에 의하면 몇 차례에 걸쳐서 그 변호사가 냈지만 그 자료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그 말씀하고 이런 거를 다 고려해가지고 그때는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검사장으로서도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코로나와 관련해서 추가로 하나만 더. 이번 사안 두고서 조국 수사랑 비교해서 국민의힘의 내로남불이다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후보님 입장 어떠신지 여쭙습니다. 동의하고 안 동의하고 문제를 떠나가지고요. 그런 어떠한 종류의 비판이든지 간에 정치하는 사람은 그 비판을 다 귀 기울이고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금태섭 의원도 그렇고 진중권 교수도 그렇고요.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후보들의 가족을 공격하는 것 자체는 조금 정치권이 자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후보님 입장 어떠신지? 그거는 대선 후보가 입장을 내는 문제는 아니고요. 대선 후보는 무한 검증을 받고 다소 억울하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비판에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리두기 강화랑 방역 패스에 대한 입장은 좀 어떠신가요? 제가 아까 밖에들 계셔갖고 말씀을 못 들은 모양인데, 그거는 그냥 막연하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이런 역학조사와 또 치료에서 나타나는 결과, 이런 모든 그 코로나를 치료하는 병원과 또 역학조사,
그리고 또 의료보험이 가지고 있는 정보, 또 환자 가족이 가지고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이 하나의 플랫폼에 올라가서 그 정보가 서로 공유되고, 또 그 정보가 새로운 그 어떤 그 정보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AI 시스템이 들어가고 해서 이런 그 코로나 플랫폼이라는 이런 것이 구축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과학적인 방역 체계가 구출돼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말로 하면은 데이터와 과학에 근거하지 않고 말로 하는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탁상 공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우리 의료 관계자분들하고 회의를 할 때도 그런 주장을 했고,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 감염병에 대해서 저는 플랫폼 그 정부를 구축해가지고 여기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이 아까 간담회에서도 한번 지적이 됐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전북의 이용호 의원이 입당을 하셨는데, 입당 이후에도 이제 본인이 그 법안을 주도하셨던 이제 공공의대 설립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후보께서는 혹시 이 공공의대 부분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안을 또 희망하고 계시는 또 그 지역분들과 또 전체적인 그 의사들에 대한 그 교육과 또 이런 그 시스템을 또 관리하는 이런 당국자, 그리고 또 대한의협하고 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국민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판단하기에 충분한 그런 그 정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용호 의원께도 좀 얘기를 자세하게 들어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가셔야 될 것 아침에 같아요. 하나만 교수님이 먼저 손 드시지 네, 않나요? 누구? 네네. 이수정 교수님이 아까 라디오에서 오늘내일 뭐 사과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그럼 어떻게 나오는 얘기죠?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건 좀 민생 현안 관련인데요. 방금 메시지, 페이스북 메시지 통해서 내주신 건데, 쌀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후보 27톤 이제 경리해야 된다고 했더니, 이제 후보님께서 30톤 말씀하셨는데, 쌀 경우요? 네네. 그 부분 뭐, 이제 그거는- 인플레 우려 이런 건 좀 없을까요? 그거는 일단 뭐 그 격리 요건은 충분히 충족이 됐고, 그리고 몇 톤이냐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신속성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농민들이 쌀을 생산을 하면 본인이 지금 일단 직접 팔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쌀이 있고, 또 농협이라든가 이런 보관 그 시설에다가 또 넣어놓은 것이 있는데, 계속 지금 이 보관료도 올라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격리 요건이 갖춰져서 격리를 하게 되면 27만 톤이냐 30만 톤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 정부에 신속한 그 격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